당신은 오늘 아침 몇 시에 햇빛을 보셨습니까? 하루 10분. 단지 10분 일찍 걸었을 뿐인데 그 사람은 10년 더 젊어지고 10년 더 삽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성인 10명 중 8명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시니어의 72%가 심각한 결핍 수준입니다. 의학적으로 비타민 D는 호르몬입니다. 면역, 근육, 뇌, 심장, 우리 몸 전체의 시동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햇빛, 그것도 오전 10시 전의 햇빛입니다. 그 시간대 햇빛이야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 젊음을 만드는 황금 에너지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지 못하고 잠이 안 오고 자꾸 우울해지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침 햇빛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한 72세 남성은 매일 오후에 산책을 했습니다. 환자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1시간씩 걷는데 왜 자꾸 기운이 빠질까요?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는 13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는 매일 걸었지만 몸은 어두운 창고 안에 갇혀 있던 겁니다. 아침 햇빛은 다릅니다. 자외선 B, 즉 UVB가 가장 깨끗하게 들어오는 시간. 이 빛이 피부에 닿아야만 콜레스테롤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은 마치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연료고 당신의 피부가 발전소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근육이 다시 깨어납니다. 낙상의 위험이 40% 줄고 골절이 33% 감소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25%, 우울증은 30%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단 10분의 햇빛에서 시작됩니다. 부부의 대화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볼까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아침에 나가면 아직 쌀쌀하잖아요. 감기 걸릴까봐 걱정돼요. 남편이 답합니다. 괜찮아. 오늘부터 10분만 걸을게. 햇빛이 약하대. 그날부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오전 9시 30분에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3주 후 남편의 잠이 깊어지고 아내의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햇빛 노출이 10분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7% 낮았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 리듬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낮에 비타민 D가, 밤에는 멜라토닌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회복됩니다. 걷기는 그 빛의 통로를 열어주는 스위치입니다. 햇빛만 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걸어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그 빛이 세포까지 전달됩니다. 10분의 걷기는 몸 전체의 발전기를 돌리는 시동키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박또박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실수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피부가 빛을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유리창 안에서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유리는 UVB를 거의 다 차단합니다. 즉, 창문 안 햇살은 따뜻하지만 비타민 D는 0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외선 차단제를 과하게 바르는 것입니다. SPF 30 이상을 얼굴과 팔에 모두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햇빛은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때 얼굴과 팔, 종아리 중 한 부위는 맨살로 노출하세요. 딱 10분만 걸으세요. 피부색이 조금 까무잡잡한 분이라면 15분. 이게 하루 필요한 비타민 D의 80%를 충족합니다. 식사 전 10분, 햇빛 아래에서 천천히 걷는 것. 이 습관 하나로 혈당, 혈압, 수면, 기분이 동시에 바뀝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2000여 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입니다. 그 스위치가 꺼지면 몸은 서서히 늙습니다.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건 약이 아니라 햇빛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생체 시계를 되돌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10분 이상 걷습니다. 얼굴이나 팔, 종아리 중 한 부위는 햇빛에 노출합니다. 걷는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합니다. 주 5회 이상 꾸준히 실천합니다. 오후에는 20분 낮잠 또는 휴식으로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3주 안에 기분이 밝아지고 6주 후엔 혈압이 내려갑니다. 8주가 지나면 면역세포가 2배로 활성화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오전 11시 이후 강한 자외선 시간대는 피해야 합니다. 피부 손상과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엔 모자나 얇은 긴팔로 10분 이상은 금지입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더라도 햇빛은 반드시 쬐세요. 보충제는 보조일 뿐 자연 합성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법도 있습니다. 햇빛을 쬐는 후 우유나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흡수됩니다. 또한 아침 산책 뒤 500ml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20% 더 빨라집니다. 그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한 68세 여성은 매일 오전 9시 30분에 동네 골목을 12분 걸었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145에서 126으로 내려갔고 수면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환자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햇빛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에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의 자연광은 우리 뇌 속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위를 자극합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몸 전체의 호르몬 분비가 정상 리듬을 되찾습니다.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낮에 충분한 빛 자극이 필요합니다. 아침 햇빛은 이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빛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 몸은 14시간에서 16시간 후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햇빛을 쬐면 저녁 11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고 인공조명에 의존하며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생체 시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는 계속 피곤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운동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오전 9시에 15분씩 산책을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했습니다. 12주 후 산책 그룹은 우울증 지수가 45% 감소했고, 수면의 질이 50%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심혈관 건강 지표도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침 햇빛과 걷기를 병행한 그룹의 혈압은 평균 12mm 수은주 감소했고, 안정시 심박수도 분당 8회 줄었습니다. 이는 혈관이 더 건강해지고 심장 부담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비타민 D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은 노화의 주범입니다. 관절염, 치매, 암, 당뇨병 모두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동시에 면역세포의 기능이 강화되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은 독감이나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에 걸릴 확률이 40% 낮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의 힘과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이 있으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이 촉진되고 근력이 유지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력이 20% 높았습니다. 걷는 속도도 빨랐고 균형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햇빛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흐린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름이 끼어도 자외선 비는 통과합니다. 맑은 날보다 효과가 조금 떨어질 뿐 여전히 비타민 D는 합성됩니다. 흐린 날에는 산책 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리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얼굴과 손을 햇빛에 노출하고 걷습니다. 추울 때는 얼굴만이라도 햇빛을 받으면 됩니다. 손등도 좋은 부위입니다. 두꺼운 옷을 입더라도 얼굴과 손은 노출시키세요. 실내 운동은 어떨까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는 것도 좋지만 비타민 D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공 조명에는 자외선, 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실내에서 하더라도 햇빛은 반드시 야외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언제 발라야 할까요? 아침 10분 산책에는 차단제를 바르지 마세요. 하지만 10시 이후 외출할 때는 반드시 바르세요. 특히 여름철 한낮의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피부암의 원인이 됩니다. 시간대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글라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산책에는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도 생체시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망막이 빛을 감지하면 뇌에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이 과정이 차단됩니다. 걷기 속도는 얼마나 빨라야 할까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햇빛 노출과 규칙성입니다. 편안한 속도로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면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남편과 72세 아내는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9시에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20분씩 걷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자주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잡니다.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두려웠는데 요즘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두 사람의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는 모두 4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으로 정상 범위였습니다. 이 부부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는 것,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걷는 것. 이 세 가지가 5년간 이어진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10분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15분, 20분으로 늘려가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거르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함께 걸으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됩니다. 동네 친구들과 약속을 정하세요. 매일 아침 9시 공원 입구에서 만나자고. 그러면 안 나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으세요. 오늘 걸었다, 기분이 좋았다, 무릎이 덜 아팠다. 이런 작은 기록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 달 후 돌아보면 변화가 보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3개월 후 혈압심 내리기, 6개월 후 수면제 끊기, 1년 후 등산 가기. 이런 목표가 있으면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깁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하세요. 맛있는 식사, 새 운동화, 여행 계획,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족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을 시작한다고 가족에게 말하세요. 응원을 부탁하세요. 가능하면 함께 걸으세요. 가족과 함께 걷는 시간은 대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걸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식탁에서보다 더 편안하고 솔직합니다. 아침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몸을 깨우고 마음을 정리하고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만납니다. 어제의 나와 작별하고 오늘의 나를 맞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미루지만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아침입니다. 햇빛은 공짜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전했지만 자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약과 수술로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건강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몸 스스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햇빛은 그 환경의 핵심입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와 수명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20년간 추적한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평균 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만성질환이 적었고 삶의 질이 높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장수입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10년이 아니라 걷고 웃고 사랑하는 10년. 햇빛은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세 줄로 말씀드립니다. 오전 10시 전 햇빛은 최고의 천연약입니다. 하루 10분 걷기만으로 비타민 D가 80% 채워집니다. 꾸준히 하면 10년 젊어집니다. 오늘 당장 할 5가지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집 앞을 10분 걸을 것. 모자와 선글라스는 벗고 팔이나 종아리를 햇빛에 노출할 것. 걷는 동안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숨 쉴 것. 산책 후 물 한 잔, 그리고 아침 식사. 매일 기록하고 나의 리듬을 스스로 점검할 것. 여러분, 젊음은 돈이 아니라 습관에서 옵니다. 햇빛을 마시는 10분, 그게 바로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아침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건강 시계는 늘 여러분 곁에서 100세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젊음의 불을 켜는 행동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산책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걷기 10분이 인생 10년을 늘립니다.